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건 약간 조변님께서 이제 네. 전문가로서 좀 약간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좀 네, 있을 네, 것 네. 같은데 제목은 일단 이혼하는데 재산도 못 받고 이혼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 네. 재산을 못 받고 이혼하는. 네. 그러니까 재산을 받을 가망성이 일단 없어.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지 어떻게 네, 보면 네, 엄밀히 네. 말하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가면 이거 바람을 핀 거야 저 인간이. 네. 진짜 나는 이제 정 떨어졌어. 그것도 여자 한둘이 아니야. 또 있어. 아, 난 얘랑 못 살아. 근데 얘가 이제 돈도 좀 많어. 집안이 돈이 많아서 결혼했네. 근데 이거 건질 게 없는 거야. 네.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네, 네, 네. 그럼 소송 거는 것밖에 없는데 협의 이혼을 안 해주니까. 네. 그럼 이만큼 내놔라. 네가 네. 잘못했는 거. 너 집 재산도 많고 내가 10년을 들이면 살았는데 이만큼 내놔라. 아버지 그 사업하는, 특히 그 아버지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들어가 있는 경우. 다 법인으로 다 돼 있고 재산이. 네. 이거 안 해줘. 아우 됐다고. 그럼 지는 계속 바람 피겠다니. 이혼도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혼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돈 많은 줄 알았더니 내가 가져갈 게 없는 이런 개 같은 상황.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네, 거지. 네. 그죠? 그쵸.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남편이 남편 명의로 돼 있는 거지. 이제 네, 네. 집을 그렇게 해놓은 거지. 보통은 이제 부동산이 가장 크잖아요. 네. 이제 부동산 이제 집이 좀 이제 굉장히 이제 가격이 좀 높다라고 치면 네. 그 아파트인데 그걸 이제 남편 거야. 남편 명의로 한 거야. 근데 네. 같이 이제 공동으로 읽었어도.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그걸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임의적으로 뭐 처분한다든지 아니면 네. 거기서 뭐 대출을 받는다든지 네, 뒤로 네,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경우다. 그럴 경우에 이제 못 받는다? 네, 그런 경우. 네. 그러면 거기다, 이제 네.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두셔야죠, 미리. 근데 이제 그게 또 이혼을 전제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임시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네. 예. 그러니까 이혼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게 진짜 법의 약간 공백이에요. 그러니까 입직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는 진짜 많고 그렇죠. 실제 처분하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지. 많지는 않은데 드물지. 어쨌든 협박하는 하잖아요. 거지. 네. 그럼 이제 쫄리는 거지. 내가 이제 겁나는 거야. 애들이랑 내가 바깥에 나앉아야 되냐. 네네. 예. 근데 그럴 때 이제 그 가압류나 가처분 할 수 있는데 가처분은 내가 어떤 남편한테 받을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분할 채권이 있으니까 그거를 묶어두겠다라는 청구예요. 그 법률적인 청구는. 그렇죠.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고는 사실 남편은 채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이혼을 전제로 신청서에다가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가압을 미리 걸어놔요. 그렇죠. 이혼 소송을 안 걸더라도. 이혼 소송 안 걸고 그렇지. 그냥 소송이랑 똑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소송을 하기 전에도 할 수 있는데 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 쪽에서 남편 쪽에서 내 부동산 가압류 걸렸는데 이건 이혼을 전제로 한 거니까 네가 그럼 이혼 소송을 걸어라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소 명령 신청이에요. 그럼 제소 명령 신청하면 법원에서 그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치. 소송을 제기해라라는 명령을 하고 한 2, 3주 내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돼요. 근데 안 하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가압류가. 근데 급한 대로는 그걸 쓸 수 있는 근데 거고. 이제 제소명령 신청이 들어왔어도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제소명령 법원에서 제소명령 결정을 해줘야지 그 결정에 따라서 이제 소가 그렇죠. 제기돼야 되는 건데 그 신청했을 때 의견서를 내요 저희가. 의견서를 내가지고 지금 이런 사정이고 부정의가 명확한데 남편이 부동산 처분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상간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아니면 이혼 소송이 기각될 때까지만이라도 이 그 제소명 그러니까 그 상간 소송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요거를 결정문 내리는 시기를 좀 늦춰달라라고 의견서를 내면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좀 되게 드문 경우긴 한데 상간녀 소송이 그때 막 좀 복잡한 사안에서 어쨌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알았어요. 그러니까 판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봐주더라고. 유책 배우자가 부동산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맞아. 방법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가처분을 미리 해두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가처분 그러니까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거지. 처분을 금지하도록 일단 임시 처분하는 게 가처분이지. 가압류나 가처분인지. 가처분을 하시거나 하면 돼요. 일단 급한 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급한 대로 할 수 있다. 일단 네. 그거고. 전 또 이렇게 도 좋은 분들이죠. 그냥 부동산에 내놓은 거야 진짜로. 그 집 보러 오면 전화 안 보여주라 그래. 안 보여주고 부동산에다 전화해가지고 제 남편 지금 바람 펴가지고 미쳐가지고 지금 집 나가가지고 저 처분했는데 우리 애들 지금 다 지금 나가게 생겼는데 여기 재소 온 붙은 집이니까 저는 안 내놓을 거니까 안 보여줄 거니까 이게 없애주세요. 그러면 많은 그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또 안 하더라고. 그렇죠. 약간 꺼려지죠. 저는 그래서 그냥 버티라 그래요. 네. 일단 그런 방법. 네, 일단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뭐냐면 이게 참 요게 은근히 많어. 이게 네.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남편과 시아버지의 꼼수인데 그래서 오늘 이게 제목이 재산도 못 받고 이혼하는 경우 세 가지인데 fit이 있어. fit 부제목 피처링. 아 원래 이게 노래 가수면 fit 그쵸. F-E-A-T fit 남편 꼼수야. fit이 남편 꼼수가 이게 이제 남편 오늘의 그 주제는 재산을 못 받고 이혼하는 경우 세 가지 fit 남편 꼼수.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시부모 시아버지가 사업을 해. 강남에 살아. 네. 그래도 이 자식이 또 허세를 부리네.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러고 자기 아버지 뭐 돈 많고.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이제 결혼한 거야 일단. 근데 엄청난 바람둥이야. 시아버지도 엄청 바람폈겠지. 똑같아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거 뭐 이혼하려고 보니까 이거 뭐 집이 반전세고 다 시아버지도 지도 바람을 많이 피고 여자들한테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내 아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미리 손을 써놓더라고. 근데 아내분은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절대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그 며느리가 네. 넉넉하게 재산을 갖고 이혼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맞아요. 다 회사 명의로 다 해놓고 네. 심지어 며느리가 모는 차도 회사 명의 차고 다 이렇게 해놓더라고. 그리고 이게 집도 네. 반전세를 해가지고 네. 강남에 뭐 무슨 아파트 산다 그래도 그냥 살게만 하는 거죠. 매매가가 한 25억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뭐 5억에 뭐 월 뭐 한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월세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누려고 보니까 없는 거야. 거죠. 네. 뭐 5억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거기도 또 뭐 대출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시아버지 밑에서 내 남편이 일하는데 네. 시아버지가 좀 사업다고 어느 정도 좀 우량하긴 해. 네. 근데 우리가 사는 거는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그리고 남편 야. 명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남편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그거를 다 법인 재산으로 해놓으면 그러니까. 법인이 그것도 소유한 어렵죠. 부동산은 남편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이혼 소송에서는 딱 법인하고 남편은 분리되기 그렇지.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받아올 수가 없고 대신에 이제 남편이 그 회사에 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100%일 수도 있고 뭐 50%일 수도 있는데 그 지분을 그냥 받아오는 맞아. 거예요. 지분을 받아올 수 지분을 있다고 지분을 재산으로 맞아, 받아오는 맞아. 거고 그 이제 이제 그 비상장 회사라도 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감정을 해가지고 그 부동산이랑 법인의 매출이랑 이런 거 평가해서 그 주식을 평가를 해요. 이 주식은 한 주당 얼마다. 그럼 그거를 이제 받아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시아버지나 그 시어머니의 꼼수인데 남편 꼼수가 더해진 건데 사실 시아버지의 작품이지. 이혼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일단. 네. 네가 참고 살아라. 왜냐면 이혼해봤자 뭐 개털인데 뭐 가져갈 게 없는 거야. 저는 그런 경우는 절대 소송은 하지 말라. 소송해가지고 뭐 건질 게 없는데 뭘로 소송해. 그냥 저는 증거 가지고 압박하라 그래요. 오히려 상간녀를 깊은 사람이 상간녀를 계속 치면 집에서 먼저 이혼 얘기 나오게. 제발 이혼하자. 근데 안 해주는 거죠. 웃기지 마. 너는 유책 배우자야. 안 해줄 거야. 그럼 지네들이 진짜 인생 걸고 그 여자도 이제 재산을 노리고 네. 그 여자도 손 속는 거지. 그렇게 해서 둘이 또 재혼해봐? 그 여자도 또 마찬가지야. 맞아요. 또 시아버지가 지명으로 다 해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또 반전세로 들어오는 거야. 걔도 네. 뭐 돈 많은 줄 알지. 똑같아요. 지금 아내분이나 그 상가녀나 또 제2의 이 아내가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죽고 못 살니까 이제 남편 입장에서 남편이 이제 이혼해달라고 제발 막 사정하게 만들어서 협의로 유도하든지. 네. 그럼 이만큼을 줘야지 난 한다. 그거 아니면 안 한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증거 들고 그 거래처나 어디에 진짜 일파만파 알려나갈 것 좀 차라리 압박을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협의 이혼으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저는 일단 조언을 드리죠. 네. 그런 경우는. 예. 소송으로 가지고 별로 이익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 맞아요. 좀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요 방송을 만약에 그 미혼분들 결혼을 앞둔 건 아니지만 결혼 앞둔 분은 방법 없어. 그냥 결혼해야 돼. 입에 콩깍지가 씌웠고 날 잡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니고 지금 남자친구가 없는 분들 혹시 결혼 상대를 만약에 선을 보든지 아니면 뭐 어디 해서 만나면 절대 시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남편이랑 좀 하지 말라고 하고 싶어. 영향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돈 많은 것 같지 뭐 좋은 차 다 법인 차고 하나도 없어. 시댁이 부자인 거. 시댁이 부자인 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리고 그 부자를 부를 그 일국에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얼마나 악착같이 그랬겠어. 독한 인간들이라고. 맞아. 절대 나한테 이혼하는 마당에 며느리한테 한 푼 안 줄 사람들이야. 절대 그거 하지 마시라고. 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가족이랑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제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 좀 해당하는 건데
이 남편이 이제 자녀들한테 다 미리 이제 손을 써가지고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부동산이나 이런 모든 재산들을 자녀 앞으로 다 넘겨버린 거야. 증여를 해버린 거야. 그치. 그리고 이제 아내한테는 그 남는 재산 가지고 재산분할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자녀 원래는 그 재산 다 해가지고 뭐 아내한테 다시 가면은 그게 또 자녀한테 상속되고 이제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완전히 아내분이 쫓겨나는 그래, 식으로 그런 이제 된 식으로 거야. 그렇게 그것도 사실 뭐 그렇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아내분이 또 자녀한테 증여한 거를 내가 막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뭐 돌려달라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또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 이혼 안 해주고 버티는 거야. 버티는 버티면 돼. 뭐 어차피 뭐 돈을 지가 어디 가서 진짜 돈을 다 탕진하겠어? 맞아. 어차피 지가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혼해주지 마시라. 의연하게 버텨라. 예, 그렇게 전 일단 주문을 맞아요.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조언 드리는 게 맞아요. 일관되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혼은 무조건 미루시라. 네. 뭐가 되든지 이혼을 미루고 시작하는 게 유리한 점이 많다. 특히나 이런 경우는 더 미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이제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 근데 네. 남편이 대부분 이제 뭐 몰라 지금은 이제 거의 반반 해오기도 하고 여자가 더 많이 해오기도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대부분 남자가 이제 집을 좀 해오고 이런 경우가 좀 조금 더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 이제 혼인 기간이 짧아 3년 미만이면 네. 각자 가져온 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혼하면은 그냥 별로 이렇게 건질 게 없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이 지금 거의 한 시가가 한 10억 정도 해 지금. 근데 결혼한 지 한 2년밖에 안 됐네. 그런 경우는 그걸 만약에 남편이 해온 거면 남편이 가져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내가 가져온 그 가전제품밖에 가전제품 그거 어쩔 거야. 그러니까 기여도를 아주 가전제품. 낮게 인정해서 뭐 10% 20% 정도 이제 인정이 된다던가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좀 금액이 상당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가져온 거라고 해봤자 이를테면 내가 만약에 집을 안 해왔다면 이쪽이 이제 잘 사는 거야 이 시댁이. 그래서 덜컥 10억짜리 샀는데 그 아파트는 보통 오르거든. 네. 뭐 떨어져도 그게 안 떨어져요. 근데 내가 사온 모든 가전제품. 것들은 다 중고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치가 없어. 네. 그럼 뭐 어디 뭐 당근마트에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지. 당근에 내놓을 수 없고 중고나라에 내놔?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경우가 또 있다. 그래서 어떤 아내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 10년 정도 가야지 좀 희석이 된다. 그죠? 이게 법규에는 없죠. 그게 딱 뭐 몇 년 이게 없잖아. 판례가 거의 뭐 10년 정도 되면 재산보다 된다. 그러면 이제 남편이 옛날에 10년 전에 해온 것도 이제 아내가 여러 가지 또 애도 키우고 그쵸, 이렇게 네. 전업으로 살았어도 네. 기여가 돼서 뭐 꼭 5대5 아니더라도 뭐 6대4라도 한 40%라도 내가 좀 약간 이렇게 갖고선 이혼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저는 좀 더 이제 버티라고 네, 하는 거지. 맞아요. 몇 년도 사실 어차피 애 때문에 결혼 못 하지 않냐. 네, 네, 이혼 못 하지 않냐. 그래서 버티시라. 지금 하면은 영향가 없다. 맞아요. 근데 또 욱해가지고 그냥 막 하시는 분들 있다고. 근데 이것도 잘 모르고 하시는 분들 있다고. 얼떨결에 막 그냥 소송 걸라 그러니까 막 소송 걸어버린 거. 그래서 예전에 그 누구지 무슨 아나운서 한 명 있었는데 김주아 아나운서인가? 그 이혼을 했는데 네네네. MBC 아나운서인데 네. 이름이 백지연이지 김주아겠지. 재벌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결혼했는데 얼마 안 살았어. 한 네. 1, 2년 살았나? 그러니까 남편 잘못으로 이혼한 거야. 뭐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수백억 재산인데 그 재산은 한 푼도 못 건지고 위자료 한 몇 천만 원에 네. 자기가 거기다 넣은 재산 그것만 꼴랑 받고 이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만 딱 봐서는 남편이 잘못했는데 왜 그 아나운서가 왜 재산을 요것밖에 못 가져갔지? 이런 맞아요. 이치를 모르는 거지. 이게 남편이 해온 거거든. 남편이 해온 거는 3년 아래면은 거의 다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는 좀 버티는 게 좋다. 어쨌든 이런 경우, 요 네. 세 가지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습니다. 이제 저희 그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칼럼 뭐 많은 분들의 사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안녕.